생각을 잃어버린 사회. 민주주의자의 일반적인 목표는 무력에 의한 통치를 전체 합의에 의한 통치로 대체하는 것이지만, 그러려면 국민들이 특정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국민들이 거의 비슷한 두 편으로 나뉘어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의 목을 조르고 싶어 한다고 가정해보자. 절반보다 조금 적은 편은 다른 편의 지배에 순순히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은 편도 승리를 거둔 순간 양쪽의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절제력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세계에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조직이다. 즉, 전쟁을 없애기 위한 정치 조직, 사람들이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경제 조직, 건전한 국제주의를 형성하는 교육 조직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특정한 도덕적 자질이다. 이는 오랫동안 도덕주의자들이 주장이었지만 지금까지 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중 가장 필요한 자질인 자비와 간용은 갖가지 가격한 주의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광적인 신념이 아니다. 나는 조직과 도덕이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성취하려면 다른 하나도 곧 성취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세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전쟁이 끝난 후 자연스럽게 퍼지는 악한 열정이 점차 줄어들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을 점차 늘려가야 한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며 한 가족의 행복을 다른 가족의 불행 위에 안전하게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도덕적 결함이 명확한 사고의 길을 막고 혼란스러운 사고는 도덕적 결함을 키우고 있다. 아마도 내가 감히 바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수소폭탄이 인류를 정신 차리게 하고 간용으로 이끌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수소폭탄 발명자들을 축복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다. 내가 만난 두 얼굴의 유명인들. 나는 빅토리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유명 인사를 만났다.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 중에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성품이 뛰어나거나 인상 깊었던 사람들은 몇 사람 빼곤 없었다. 2살 때 빅토리아 여왕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그때 내 행동이 아주 공손해서 어른들이 깜짝 놀랐다고 한다. 반면에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평가받았던 로버트 브라우닝도 그 해 만났는데 내가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저 아저씨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브라우닝이 말년에 접어들었을 무렵에는 그를 꽤 자주 만났지만 그에게서 경외감을 느낄 만한 것을 딱히 찾지는 못했다. 그는 중년 여성들의 다가에게서 주의를 편안하게 해주는 유쾌하고 친절한 노신사인데다 세련되고 매우 가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시인에게 기대할 만한 성스러운 열정 같은 것은 없었다. 반면에 브라우닝만큼 자주 만났던 엘프리트 테니스는 항상 시인처럼 행동했고 그 때문에 사춘기에 접어든 나는 그를 비웃었다. 테니스는 이탈리아풍의 망토를 날리며 시국길을 활보하곤 했는데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을 일부러 못 본 척하며 시상에 골몰하기라도 하는 듯이 행동했다. 내가 만난 시인 중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사람은 에른스트 톨러였는데 그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 뛰어나기 때문이었다. 내가 꽤 잘 알고 지내던 시인 루퍼트 브룩은 잘생기고 활기찼지만 바이런처럼 불성실하고 허세도 있어 좋은 인상에도 흠집이 나고 말았다. 유명한 철학자 중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사람은 윌리엄 제임스였다. 매우 소탈했고 자신이 거장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그랬다. 민주적인 감상이나 대중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욕망이 아무리 강했어도 그는 여전히 타고난 기적이었고 자신의 특별함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반면에 꼭 뛰어난 철학자는 아니더라도 몇몇 철학자는 직접 성실성만으로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좋은 예가 나의 윤리학 스승이었던 헨리 시즈윅이다. 그가 젊었을 때에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되려면 영국 교회의 39개
국의 신조에 서명하고 신앙인이 되어야 했다. 서명을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는 이 교칙에 의문을 가졌다. 신앙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요구를 받은 일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교수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자신의 의미라고 생각했다. 그의 이러한 행동으로 교칙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고 결국 낙은 신학적 규제는 사라졌다. 그는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동료 교수들의 반론을 듣는 것처럼 똑같이 정중하고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는 등 스승으로서 성실함을 보여줬다. 그의 가르침이 능력 뛰어난 다른 어떤 교수의 가르침보다 더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